오늘 들을 이야기는요, 한때 정말 모두가 열광했던 그 찬란한 꿈이 어떻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수천만 원을 호가하면서 도로 위를 질주하던 그 자전거 시장의 거대한 거품, 그리고 그 거품이 싹 꺼진 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 숫자 2천만 원.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꽤 큰 돈이죠? 그렇죠. 이 돈이면 진짜 어엿한 신형 경차 한 대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땀 흘려 번 돈일 거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의 전세보증금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바로 이 돈으로 뭘 샀는지 아세요? 바로 자전거 한 대였습니다. 이게 더 이상 그냥 타는 거, 운동하는 기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말 그대로 두 바퀴로 달리는 명품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진짜 궁금해지는 거죠. 그렇게나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자전거들이 왜 지금은 창고 구석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40%라는 정말 파격적인 할인 딱지를 붙인 채 재고떨이 신세가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화려했던 거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터졌는지 샅샅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 그러니까 자전거 한 대가 중형차 값이랑 맞먹던 그 시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때 한강 자전거 도로 나가보면요. 와, 무슨 모터쇼 같았어요. 스페셜라이즈드, 트랙, 콜라고. 소위 말하는 자전거계의 슈퍼카들이 도로를 그냥 점령했었죠. 동호회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주제가 건강이나 라이딩의 즐거움?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 자전거 카본 프레임이 당신 것보다 몇 그램 더 가볍다. 최신 구동계 성능이 어떻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은근히 나 이 정도야 하고 경제력을 과시하는 그런 무대였던 겁니다. 자전거가 운동기구가 아니라 커뮤니티 안에서 서열을 정하는 기준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막 과열되던 분위기에 불을 확 지핀 사건이 터집니다. 네, 바로 전 세계를 멈춰 세웠던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헬스장 문 닫았죠. 여행은 꿈도 못 꾸죠. 실내 모임은 다 금지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일 없이 탁 트인 공간에서 혼자 즐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전거였고, 인기가 폭발한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숫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단 한 해에만 국내 1위인 삼천리 자전거 매출이 무려 38.7%나 뛰었고요. 알톤 스포츠도 43.9%라는 정말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심지어 1,5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자전거들이 한국에 들어오기도 전에 예약으로 완판될 정도였으니까요. 그야말로 자전거 업계에 전례 없던 황금기였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 눈부신 성공의 한가운데서 업계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맙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폭발한 수요가 잠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아예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영구적으로 바뀐 거다. 이건 구조적인 대전환이다.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잠깐 자전거에 올라탄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는 그 냉정한 현실을 외면해버린 거죠. 이 일시적인 붐을 영원한 수요라고 착각하는 순간 시장의 이성은 마비되고 업계의 탐욕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변질됐어요.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사람들은 살 거야 라는 위험한 생각이 업계 전체에 쫙 퍼지면서 가격은 그냥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한강변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라이딩 실력 좋으시네요가 아니라 그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로 시작해서 장비 가격 자랑으로 끝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운동은 그냥 명분이고 장비 자랑이 본질이 된 거죠. 가격이 오르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불과 4, 5년 사이에 최상급 모델들 가격이 50% 이상이나 뛰어올랐어요. 그렇다고 무슨 혁신적인 신소재가 개발됐다거나 기술적으로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섰으니까 딱 그거 하나가 이유였어요.
어느새 자전거는 두 바퀴로 달리는 순수한 즐거움이 아니라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야 하는 지갑을 여는 고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숫자 한번 보세요. 7,400억 원. 이게 뭐냐면요. 단 하나의 수입사가 가지고 있던 스캇이라는 단일 브랜드의 재고자산 규모입니다. 이건 그냥 쌓여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시장의 수요 예측이 얼마나 처참하게 빗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자 팔리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위험신호, 그러니까 거대한 경고등이었던 거죠.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업계는 이 경고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파티는 끝났죠. 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전 세계 자전거 매장에서 동시에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봄 엔데믹이 딱 선언되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헬스장으로 가고 해외로 떠나고 각종 모임으로 흩어진 거예요. 원래부터 자전거를 진짜 사랑했던 마니아들이 아니라 할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탔던 그 수많은 일시적인 고객들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자 뜨겁게 달아올랐던 시장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숫자로 확인된 현실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국내 1위 삼천리 자전거는 4년 만에 적자를 냈고 수입 자전거 매출은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호황을 이끌었던 전 세계 자전거 시장이 동시에 무너지는 연쇄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콧대 높던 명품 브랜드들이 결국 백기를 든 겁니다. 콜라고 스카처럼 이름만 들어도 설레던 브랜드들이 40%에 달하는 대규모 할인 판매에 나선 거죠. 이건 그냥 세일이 아니에요. 사실상 네, 저희가 책정한 가격엔 거품이 잔뜩 껴 있었습니다 라고 브랜드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자 그동안 소비자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가격을 감당해왔는지를 뒤늦게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붕괴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들 망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이 폐허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가장 크게 웃고 있던 진짜 승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바꾼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고가 자전거 시장이 비싼 장비로 사람을 평가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런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동안 러닝 시장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냥 러닝화 한 켤레만 있으면 나이, 실력 상관없이 누구나 환영받는 그런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커뮤니티 문화를 만들어 나간 거죠. 진짜 승자는 바로 따릉이, 그리고 러닝이었습니다. 서울 시민의 발이 되어준 공유 자전거 따릉이, 6년 만에 인구가 2배로 폭증한 러닝 시장. 이들의 성공 비결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접근성, 배타성이 아니라 포용성, 그리고 과시가 아니라 실용성. 이건 고가 자전거 시장이 스스로 걷어차버린 바로 이 시대가 원하는 핵심 가치들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소비자들이 자전거라는 운동 자체를 싫어하게 된 게 절대 아닙니다. 라이딩 실력보다 장비 가격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새로운 사람들은 배척하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정당화하던 그 오만하고 배타적인 문화를 버린 겁니다. 이제 자전거 시장은 정말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거죠. 미래는요, 소수만을 위한 2천만 원짜리 카본 프레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실용적인 자전거에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해결해줄 전기자전거, 건강한 출퇴근을 위한 커뮤터 바이크, 그리고 편리한 공유자전거 시스템. 바로 1%의 과시가 아니라 99%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전거가 시장의 미래를 이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한때 자전거의 가치가 그 가격표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거품 붕괴는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진짜 가치는 수많은 0이 붙은 그 가격표일까요? 아니면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수한 즐거움 자체일까요? 탐욕의 거품이 거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 본질을 다시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답은 우리가 처음 두발 자전거를 배웠던 그날의 설렘 속에 이미 있는지도 모릅니다.